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아이들 건강관리 중에서도 특히 식품 알레르기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관 생활을 한다면 특히 더 잘 알아야 하는 이 식품 알레르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부터 원인까지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부모님들이 이 식품 알레르기에 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아이가 전에는 식품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만났던 이 밀 알레르기가 있었던 환자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평소에 밀가루 음식도 잘 먹었고 좋아했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진 게 밀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안 먹이셨다고 해요. 몇 달 지나고 다시 먹였더니 두드러기도 생기고 호흡곤란도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왔던 경우입니다. 이제 어떤 원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몸에 닿아야 노출이 되어야 알레르기 항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알레르기 항체가 만들어진 상태를 감작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작이 되고 나면 그 원인 물질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진짜 알레르기가 맞으면 그 이후로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는 노출이 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잘 먹었던 음식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였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이 식품 알레르기,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흔한 식품 알레르기 원인과 어른이 또 흔하게 보이는 식품 알레르기 원인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 즉 발생하는 정도가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의 여러 면역 기능이라든지 또는 점막 기능이 어른보다는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약 4에서 5%까지 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로 계란, 우유, 밀, 땅콩, 견과류가 흔한 원인이고요. 청소년이나 어른은 땅콩이나 견과류, 해산물, 갑각류, 과일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서는 아기 때 있었던 알레르기가 조금 더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청소년 시기 알레르기가 새로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 나이대 원인이 모두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나이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식품이 또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 먹고 나서 만약에 내가 뭐 피부에 뭔가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알레르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피부에 무언가 났다고 해서 다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피부 증상의 원인이 이 예민한 면역 반응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우유를 먹고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아니면 보고 독이나 첨가물 같은 것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식품 자체의 독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라고 부르지 않고 식품 불내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피부로 나타나면 두드러기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두드러기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할 때 두드러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드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불룩 튀어나온 것과 같은 모양의 피부 증상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두드러기가 나온다고 하면 식품 알레르기가 실제로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부에
뭐 두드러기가 났다고 해서 전부 다 식품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우리가 조금만 먹으면, 소량만 먹으면 그래도 알레르기 반응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주 소량의 음식에도 증상이 생기고 또 그게 오. 치명적인 증상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 식품 알레르기의 특징입니다. 원인 음식을 아주 잘 차단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지내던 아이가 가끔 칼이나 뭐 도마같이 이런 조리기구에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 묻었는데 그것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제 원인 음식이 이 묻은 손으로 좀 만진다든지 아니면 입술을 대기만 했는데도 아주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봤던 환자는 땅콩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환자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땅콩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으로 알고 먹었는데 아주 심각한 쇼크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에까지 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음식을 담았던 식기가 땅콩 버터가 묻어있던 다른 접시하고 같이 전날 설거지하면서 정말 소량의 음식이 이제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민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들은 너무너무 적은 양에도 심각한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접시 관리하는 것도 네. 철저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또 이제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제 집 밖에서까지 철저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관리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만지거나 어떨 때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알레르기 원인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지 미리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은 뭐 계란판이라든지 뭐 우유팩 아니면 땅콩을 관찰하는 이런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레르기 아이들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구까지도 미리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부모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급식 때문에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제 실제 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고 또 이 심리적으로 양육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뭐 부모님들도 아이를 위해서 뭐 알레르기 원인 식품 뭐 같이 안 드시는 건 당연할 거고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들을 걱정시키는 식품 알레르기. 이 식품 알레르기는 도대체 왜 발생하고 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이 외부에서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균을 제거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해롭지 않은 어떤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이런 물질 중에서도 계란이라든지 우유, 뭐 견과류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이런 음식이 우리 몸에 닿았을 때 몸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잘 먹던 음식에서도 갑자기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먹다가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또 우리가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독소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뭐 배가 아프거나 토를 하거나 이렇게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도 같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본다면 아무래도 식중독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특정한 한 사람만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식중독보다는 식품 알레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로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면은 이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네.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피부 질환 중에 이제 또 아이들에게 많이 또 어려움을 주는 아토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깨지는 상태인데요. 피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문이 깨졌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이 부서졌으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여러 수분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균이나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음식이 노출이 되면 이 알레르기 면역을 자극을 하고 우리 면역 반응이 아주 예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식품 알레르기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심한 아이들의 한 반 정도는 식품 알레르기가 같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토피 피부염 또 식품 알레르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알레르기를 유발한 음식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도 있나요? 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과일을 먹을 때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또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알레르기는 꽃가루와 과일의 교차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과일과 꽃가루는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과일을 먹었을 때 이 아이들의 몸에서는 내 몸에 꽃가루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이 가렵고 불편하고 또 목이 붓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생기죠. 특히 익히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이 아주 심하면 쇼크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과일은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과일 먹을 때도 네.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그러면은 증상이 심하면은 쇼크까지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가 정말 더 심하면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피부나 호흡기, 소화기, 그리고 심혈관, 신경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그냥 두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없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카레에 우유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그걸 모르고 먹었다가 사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적은 양의 음식에도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증상 때문에 이 아나필락시스를 한 번이라도 겪고 나면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 심해지고 PTSD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알레르기가 이렇게 무서운 증상인지 새삼 느끼게 됐고요. 또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지연 교수님의 이야기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어봤는데요.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부터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 관리법까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또 방문을 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